안녕하세요. 트윗 컨설팅 손원 컨설턴트 황희은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트윗톡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그래프 자동화를 주제로 파이썬 설치부터 데이터 시각화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주제로 다음 뉴스를 크롤링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PPT 제작 및 메일 전송 자동화를 주제로 1부와 2부에서 저장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PPT를 만들고 이를 메일로 전송하는 것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1부 시작합니다. 이번 1부에서는 세부적으로 파이썬 소개, 아나콘다 설치, 데이터 불러오기 및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크게 4가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은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C와 자바와 달리 컴퓨터가 알아서 이해하는 영역이 넓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썬은 넘파이, 판다스, 사이킨런 등 독보적이고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이썬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웹 개발 등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오픈소스로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설치해 볼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파이썬 외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주피터 노트북, 기본 라이브러리 등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통 직접 파이썬을 설치하기보다는 아나콘다를 많이 설치합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는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 과정은 생략하고 설치 팁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설치 경로를 지정할 때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아나콘다를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 환경 설정 및 경로가 꼬일 확률이 적어지게 되며 C 드라이브에서 바로 아나콘다로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팁은 환경 경로를 추가하는 옵션 버튼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동으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할 때 환경 경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노트북 검색창에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검정색 화면이 실행되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인터넷 창이 활성화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이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데스크톱이 바탕화면이고요. 저는 실습을 위해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같은 폴더에 없다면 경로를 지정해줘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실습의 편의를 위해 같은 폴더에 데이터를 미리 넣어두었으며 이 폴더에서 새로운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먼저 주피터 노트북 파일 이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및 시각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파이썬 패키지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패키지 이름은 판다스입니다. import pandas as pd. 그 다음으로는 numpy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import numpy as np. 그리고 c본이라고 하는 시각화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c본 as SNS. 마지막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매트플랩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matplotlib 라이브러리. 실행은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파이썬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데이터라고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메소드인 readcsv를 사용할 겁니다. 판다스를 현재 pd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pd.readcsv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제 데이터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현재 같은 파일 폴더에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은 그대로인 tips.csv 확장자 이름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실행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할 때에는 보통 헤드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헤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상위 5개 항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이 팁스라는 데이터는 총 7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탈 빌, 팁, 성별,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용한 툴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leng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을 해주고요. describ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시면 이런 숫자로 된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개수와 평균, 분산, 최소값, 그리고 4분의 개수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살펴보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산점 막대 그래프 그리고 히트맵을 그려볼 예정이에요. 먼저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는 이제 C본 패키지에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C본을 현재 SNS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sns.scatterplot X축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X축으로는 토탈 빌을 한번 해볼게요. 토탈 빌은 이제 전체 명수 중에 금액을 뜻합니다. Y축에는 이 데이터가 팁에 관한 데이터이므로 축을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변수로, 종속 변수로는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는 이제 마커 사이즈라고 해서 그래프에 표시되는 점들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라는 파라미터를 봤는데 이 데이터는 현재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데이터라고 저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Q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이제 그룹마다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그냥 통으로 X와 Y 이별량에 대해서 봤지만 여기에 성별이라는 변수를 추가를 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는 주황색으로, 여성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습해 볼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본 패키지에 바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X축에 타임을, Y축에는 팁으로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스캐터 플롯과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실행시켜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히트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조금 가공을 해야 합니다. 히트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자체가 숫자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새로운 데이터2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2는 기존 데이터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인덱스는 행을, 컬럼은 열을 뜻합니다. 저는 인덱스에 성별을 넣고 열에는 시간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에그펑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분산이라던가 평균 혹은 개수 등의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개별 카운트로 갔기 때문에 사이즈로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2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지만 히트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히트맵은 시본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히트맵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만든 데이터2를 입력을 해주고 anot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 숫자를 표시할 건가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숫자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true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현재 숫자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위에 실행시킨 거에서 정수형으로 반환을 해라고 하는 fmt를 입력해주고 d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정수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엔 히트맵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3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똑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탭키를 누르면은 저희가 다 입력을 하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어떠한 함수를 입력할지 알려줘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이번엔 agree 펑션을 사이즈가 아닌 평균인 민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에는 똑같이 성별로 하고 열에는 비교를 위해서
똑같이 타임. 대신에 agree 펑션만 평균으로 해서 세 번째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sns.c본 데이터 3 not true. 이제 색깔을 바꿀 때는 CMAP라고 치면 됩니다. 메소드는 sns.light 언더바 팔레트인데 닫힐 필요 없이 탭키 누르면 알아서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퍼플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네, 이렇게 히트맵의 색깔도 바꿔보았습니다.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